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장영백서 이사장입니다. 자, 오래간만에 제가 몇 주 됐죠? 네, 제가 그 자영업을 하면서 경험해온 것들을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이제 가게를 처음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가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. 이런 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좀 부끄럽긴 한데 네,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오늘 내용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지난 편에 제가 이제 이 가게에서 일을 배우면서 이제 점장으로서 했던 그 어이없는 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, 제가 그 점장으로 일하면서, 가게 자리를 계속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. 물론 이제 그때도 가게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는 이제 말할 수 없었겠지만, 서서히 이제 가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. 그 당시에는 제가 가진 인프라가 전무했습니다, 정말. 그래서 이제 저를 도와주셨던 그 사장님을 통해서 부동산 하시는 분을 좀 소개를 받아서 물건을 좀 이제 뽑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. 그래서 사실 참 사람이 싸고 좋은 건 없다는 건 알면서도 저도 부동산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. 권리금도 싸고 월세도 싼데 입지가 괜찮은 곳을 좀 찾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물건을 한 대여섯 개 정도 저한테 일단 처음에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부터 좀 굉장히 많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 입지를 결정한다는 게 사실 뭐 한 번 가보고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저도 제가 추천받은 물건지들을 계속 가서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에 있는 가게들도 좀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또 그게 한 번 가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대별로 낮 시간에도 한번 가보고 또 저녁 시간에 메인 시간대도 가보고 아니면 밤 늦은 시간에도 한번 가보고 뭐 제가 처음에 장사를 시작할 시기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가게들이 짧게 영업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고 보통은 다 식당들이 12시, 1시까지 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늦게 가서 늦은 시간에 동네 사람이 돌아다니나 뭐 이런 것도 보고 괜히 옆에 있는 편의점 들어가서 여기 사람 많나요? 뭐 장사들 잘 되나요?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네, 그렇게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받았던 그 물건 중에서 한 군데가 굉장히 저한테 이제 눈에 꽂히는 거죠.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가게에 가서 다시 한번 먹어보고 낮 시간에도 가보고 저녁 시간에도 가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.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음속으로 일단 결정을 어느 정도 내린 상태였어요. 처음에 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제가 이제 물건지를 추천을 받을 때 제가 몇 가지 조건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평수는 40평대 이상이면 좋겠고 너무 크면 안 되니까 또 50평을 넘진 않았으면 좋겠다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격은 뭐 요 정도 선에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마음에 그 꽂혔던 그 가게가 50평이 넘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한 60평 정도 되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자리가 마음에 들다 보니까 10평 정도 좀 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자리가 거기가 제일 나 보이니까 이제 거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 요새는 뭐 정보가 워낙 많아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제가 첫 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칸방에서 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관련된 이런 경험들이 전혀 없던 때였어요. 그래서 사실 그때는 등기부등본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상태여서 그 부동산 사장님 말만 믿고 간 거죠. 그런데 몇 번 가서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. 그런데 막상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저 여기 계약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뒤에서 물밑조율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권리 계약을 먼저 이제 하러 갔어요. 제가 그 식당에서도 몇 번 먹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권리 계약을 하러 갔더니 두 분이 들어서서 그 사장님한테 예, 저희 오늘 계약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안쪽으로 들어오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보통은 이 식당들이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저기 식당의 한 구석에 앉아서 이런 걸 처리를 하고 하거든요. 그런데
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제가 거기서 목도를 하게 됩니다. 사장님 안쪽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벽을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.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뒤에가 다 벽이었는데 그 벽을 여니까 이 미닫이 문으로 돼 있어서 앞에 그 가게 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이 뒤에 더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얼떨결에 들어갔습니다. 들어가서 계약을 하자고 계약서를 꺼내놓고 있는데 그때 서류를 보니까 가게가 80평인 거예요. 그런데 어차피 가격은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갔었습니다만 이 뒤에 이게 80평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이거 더 웃겼던 게 뭐냐면 부동산 사장님도 이게 80평이야? 라고 저한테 이렇게 옆에서 좀 당황하시는 것 같은 기색을 보이는 거예요. 저도 확인을 못했고 그 부동산 사장님도 제대로 확인 안 하신 거죠. 그런데 이 자리 괜찮다. 난 여기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원래 그냥 도장 찍고 헐계약을 하게 됩니다. 네,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면서 생각이 드는데 사고 친 거예요, 제가. 왜 그러냐면 80평이면 인테리어비가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 정도의 공간이 더 생겼다고 그러면 인테리어가 30% 이상 가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. 거기다가 들어가는 식기나 나머지 기자재 같은 것도 다 30% 이상 증액이 될 거고 거기다가 가게가 그렇게 넓어버리면 직원도 더 써야 돼요.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. 그래서 그 인테리어 사장님을 소개를 받아서 그분하고 만나서 처음에 뭐 요 정도 된다. 그 부동산 얘기만 듣고 나서 뭐 얼마쯤 하면 되겠냐. 평당 얼마면 되겠냐. 뭐 여기 도시가스 포함이냐, 간판 포함이냐, 뭐 공조기 포함이냐, 뭐 이런 거 막 따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80평이란 걸 계약을 하고 나서 와서 보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을 만났습니다. 만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? 네. 가게 크기는 인테리어 사장님이 와서 이렇게 크기를 재보면 몇 평인지 딱 나오잖아요. 그런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우기는 것뿐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60평 쪽 넘어요. 저희 부동산에서 그렇게 듣고 한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? 이러면서 우겼더니 이 인테리어 사장님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. 이거 뭣도 모르는 놈이 정말 참 그래 내가 져줘 이러면서 금액을 좀 저한테 좀 유리하게 많이 계산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서 두 번째로 굉장히 큰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. 자, 공부를 제가 아까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이렇게 서류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레이아웃도 짜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등재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, 저희 매장이. 그런데 저희 매장이 이 평지에서 계단을 한 2-3개 정도 올라와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2층일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런데 공부상에 보니까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2층으로 되는 순간 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자, 첫 번째는 2층부터는 소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 그래서 소방시설도 다 해야 되고요. 이 들어가는 자재들도 난연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. 거기다 소방시설 하는 거에다가 소방 점검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인허가 사항이 따라오게 되거든요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한테 유리하게 해주셨던 그 인테리어 사장님도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하나 제대로 보지 않은 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어요. 왜냐하면 그게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요.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내가 뭘 하든지 이 공식적인 서류나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그때 배웠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짜놓은 예산보다 굉장히 오버를 하게 돼요. 그래서 그게 처음에 제가 운영비로 생각했던 것까지 모두 다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제가 가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. 운영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달 영업을 해서 들어온 돈으로 대금을 내고 막 이렇게 이거가 타이트하게 돌아가는데 처음에 또 장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그러니까 더 장사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
그래서 손님한테 더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장사는 조금 더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원형 탈모도 생기고 막 이래저래 네, 많은 일들을 좀 겪게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 자영업을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대부분 처음 겪어보실 거예요. 그런데 뭔가 하나에 꽂혔다고 그냥 막 진행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다 아는 내용이라도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시는 그 과정을 충분히 거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요새는 이런 분들 없으실 거예요. 제가 워낙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천둥 벌거숭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런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서류를 꼼꼼히 점검하시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 부동산 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참 어이없긴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긴 합니다. 그런데 뭐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어쩌겠습니까?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많이 배우긴 했어요. 지금은 똑같은 실수는 절대 안 하죠. 네. 자, 오늘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는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저는 자영업 백서 이사장이었고요. 나의 내일은 오늘이 만듭니다. 자,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